네,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필쌤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1대1로 마주보면서 상담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머니 PT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재정 계획을 올바르게 세우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 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는 과정에서 주식보다는 왜 부동산으로 성공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4가지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자수성가형 부자가 되기 위한 분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 비밀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 지난 25년간의 기록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1394부터 6040까지. 그러니까 이 수익률로 말하면 25년 동안 333%. 이것은 원금의 거의 3.3배 정도가 수익이 났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수익률을 다 먹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으로 이 S&P 500이라고 하는 미국 주식에 대한 것을 정말 열심히 했던 시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이 해외 주식에 대한 대중화가 이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지난 25년간을 놓고 봤을 때 333%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이 역사가 좀 짧은 것 같습니다. 또 하나 333% 이 수익률을 왜 다 먹지 못했을까? 사실은 여기 1억 정도 또는 2억 정도의 의미 있는 숫자를 누군가가 25년간을 투자해 놓고 한 번도 안 찾고 이 333%를 다 오롯이 내 수익률로 가져간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우리가 아파트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소재가 바로 음마아파트인데요. 음마아파트는 88년도 31평형이 7,500만 원을 기점으로 2000년대 초반에 2억대 초반 정도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음마아파트 최근에 얼마나 하는지 31평 한번 알아봤는데 2000년대 초반에 2억 5천이었는데 지금 27억 3천 정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몇 퍼센트냐? 992%입니다. 자,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25년 동안의 S&P 500 지수에 비해서 무려 3배 정도의 수익률이죠. 야, 이거 엄청나다. 자,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S&P 500 지수의 2000년도에 시작해서 25년 동안을 한 번도 돈을 안 빼고 넣어놓은 사람이 있을까? 거의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마아파트는 다르죠. 음마아파트는 2000년도에 사서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것의 차이가 뭘까? S&P 500 지수 지난 3년간의 수익률을 6개월 단위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6개의 기간을 놓고 봤을 때 하락, 하락, 그 다음에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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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승 이렇게 4번이 왔다. 반기당, 그러니까 6개월당 5.6% 정도 상승이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적립식 수익률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장기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또 이런 장기간의 어떤 성장하는 자산에서 성공하려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고 오랫동안 지속을 해야 되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투자하기도 어렵 뿐더러 한꺼번에 목돈을 넣어놓고 오랫동안 지속하기도 어렵다. 결국 뭐의 차이냐? 수백만 원을 넣었느냐 아니면 수억 원을 넣느냐의 차이. 결국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는 원금 규모의 차이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음마아파트에 2억을 넣어놓고 25년 버틴 사람은 있는데 주식시장에 2억을 넣어놓고 25년 버틴 사람이 없다. 그럼 그 얘기는 주식시장에 계속해서 투자되는 금액은 수백만 원이거나 수천만 원인 수준이죠. 자, 미국의 나스닥 지수 25년 투자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0년 2월 1일 4696에서 2002년 9월 1일 1172까지 무려 75%가 하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22년도에도 또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이게 언제 원금이 회복이 됐느냐라고 본다면 4630으로 회복된 게 2014년 10월 1일이니까 무려 원금 회복까지 14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리고 실질 가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실질 가치가 회복된 데는 20년 정도 걸린다. 주식시장에선 이렇게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 생기는 때가 있다. 결국 뭐의 차이냐?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가장 큰 차이는 적은 변동성이냐 굉장히 높은 변동성이냐의 차이죠. 물론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도 가격이 급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에 회복을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을 했죠.
결국 두 번째 차이는 투자 원금의 변동성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첫 번째가 뭐였냐면 첫 번째는 투자 원금의 규모의 차이고 두 번째는 투자 원금의 변동성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뭘까요? 결국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장기 투자가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장기 투자냐 또는 단기 투자냐의 결정에서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장기 투자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결국 부동산이 자연스럽게 보유주택 그리고 거주하는 주택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주식에서 장기 투자가 불가능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S&P 500 지수 지난 25년 동안의 역사적 기록, 왜 우리가 333%를 다 먹지 못했을까?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주식시장의 최장 장기 투자 기간은 얼마입니까?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주식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주식을 보유한 지 10년 이내, 아니 5년 이내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기를 지나는 동안에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결혼을 합니다. 자, 결혼을 할 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두 번째는 이사를 갑니다. 이사할 때도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또 내 집 마련을 해야 됩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또 언젠간 또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자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활동기 30년 동안 생기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장기간 머무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이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나 결혼 안 해. 나 이사 안 가. 내 집 마련은 내가 이번 생에는 포기야. 그리고 나 당분간 창업 안 해. 라고 하더라도 차를 사죠. 차를 사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또 내가 주식시장에 장기간 머물 수 있지 않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차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일들이 우리가 활동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분들은 바로 이분들이죠. 바로 이분들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분들. 이분들은 다 공교롭게도 대주주입니다.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주식시장에서 10년, 20년 이상을 버틴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다. 결국은 장기 투자냐 단기 투자냐의 결과물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주식보다는 부동산, 그러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주택으로 자손가용 부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25년 2월 12일 보도, 잠삼대청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토지거래 허가제라는 게 뭡니까? 잠실,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같은 경우는 토지거래 허가제 구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이 지역에서 집을 사거나 팔 때 국가에 보고를 해야 돼요. 야, 이게 무슨 사회주의도 아닌데 그만큼 이 지역이 굉장히 그동안에 주택가격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규제 차원에서 토지거래 허가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실거주 외에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를 안 한다면 아예 사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갭 투자라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번에 해제를 하게 됐다. 이것이 이제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가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잠실 엘스 아파트 33평이 얼마인가 보니까 28억이네요. 야, 역시 잠실이 참 대단한 것이 강남구와 서초구를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강남이라고 하는데 왜 우리가 송파를 거기에 좀 끼워주는 경우가 있느냐? 잠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실 33평 아파트가 무려 28억이나 된다라는 거죠. 자, 전세가는 얼마냐? 11억 1379만 원. 자, 그렇다면 갭 투자 금액이 17억 원이라는 얘기인데요. 내가 이 잠실의 엘스 아파트, 33평 아파트에 살지도 않지만 이제는 이걸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된다면 갭 투자가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갭이 얼마냐? 바로 17억 원이죠. 17억 원을 내가 살지도 않는 곳에 투자를 한다? 자, 그러면 이게 오롯이 집값이 올라주는 것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건데 17억 원 곱하기 지금 최소 요구 수익률, 그러니까 세후 예금 수익률이 한 3%라고 가정을 하면 1년에 5,10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1년에 최소한 5,100은 올라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잠실의 33평 아파트 1년에 5,100만 원 오를 수 있을까요? 그거는 뭐 생각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5,100만 원이라는 돈을 나누기 28억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1.82%, 그러니까 집값의 1.82% 이상만 올라가면은
내 갭 투자가 뭐 그다지 그렇게 엄청나게 나쁜 투자는 아니다. 뭐 이런 뜻이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또 이게 일리가 있는 게 그래도 잠실은 강남으로 쳐주는 최고 입지인데 28억짜리 아파트 1년에 1.82% 정도 이상은 안 올라갈까요? 자, 이런 마음으로 이제 갭 투자를 아마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갭 금액이 17억이다 라는 얘기.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 28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은 어차피 그 아파트를 안 사더라도 어딘가에서 전세를 산다면 최소 지금 잠실 아파트의 수준, 그 정도 수준의 입지에서는 살아야 되니까 어디 가서 살아도 11억은 전세금으로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 28억을 내고 실거주를 하는 사람도 사실은 11억은 사용가치라고 봐야 됩니다. 사용가치.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이거는 투자 금액이 아닌 거죠. 실제로 28억에 잠실 헬스 아파트를 산 사람은 28억을 투자한 게 아니라 17억 원으로 28억의 자산에 투자가 한 것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투자 대상이 사용가치가 있으면서 동시에 투자 가치가 있는 하이브리드형 투자가 가능한 투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결국 주식과 가장 큰 차이는 주식은 오로지 투자 가치만 있지만 집은 투자 가치뿐만 아니라 내가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하이브리드형 투자가 가능하다. 넷째는 사용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결국 왜 주식보다는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자수성가형 부자들은 꼭 주택을 통해서 한 단계 위로, 두 단계 위로 올라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집이라는 것은 부동산은 왠지 돈이 묶여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최근에 주택연금이 3월부터 올라간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연금액을 올리는 이유는 앞으로 주택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상이 반영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금액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은 조건이 있습니다. 12억 미만, 그러니까 공시가격 12억 미만이어야 되고요. 이게 실제 시세로는 15억 정도까지 가능하니까 실제 15억 미만 아파트가 있다라고 하면 주택연금의 대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표를 보면요. 55세에 연금을 타게 되면 주택 시세 6억 원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88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55세에 은퇴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제가 말씀드리는 세컨 라이프, 세컨 잡을 통해서 70세 정도에 은퇴한다 하면 지금 주택 시세로 6억 원 정도면 178만 원의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라고 하면은 한 350만 원 정도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부동산이라고 해서 돈이 묶이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하는 사용 가치를 누리면서도 내가 350만 원 정도의 지금 화폐 가치로 연금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다. 어떻습니까?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묶이고 현금 유동화가 안 되는 자산이 아니라 사용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심지어는 주택연금을 통해서 연금도 받을 수 있는 자산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한다면 주식의 성공을 통해서 주식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주식의 성공도 나에게 걸맞는 좋은 주거 그리고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자수성가형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필수사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 가지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도 아주 무리한 대출을 통한 무리한 레버리지를 통한 내 집 마련 이런 것들은 좀 금물이겠지만 여러분들의 소득과 자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목표에 걸맞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은 자수성가형 부자로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 코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